조식메이트 방송입니다. 이번에는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텍이 6,000원대 중반대부터 치고 올랐는데요. 주가가 급락을 한 상태에서 이제 V자 이제 반등이 나왔죠. 디스플레이텍과 아모센스라는 종목을 같이 봐야 됩니다. 아모센스 이 종목도 같이 볼게요. 아모센스 차트 같죠? 아모센스 디스플레이텍과 아모센스 차트가 같아요. 같은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 두 종목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기차 충전기 관련 내용이죠. 전기차 충전 관련 내용입니다. 디스플레이텍은 현대자동차 기아가 전기차 충전 사업자인 한국전기차 충전 서비스의 유상 증자 참여를 검토한다 라고 밝히면서 이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묶인 겁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 관련 종목으로 묶였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돼요. 이제 아모센스와 같이 올랐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이제 주가가 올랐는데, 기술적으로 본다 그러면 같은 자리입니다. 아모센스가 반등했지만 일봉상에서 이제 저항대 부딪히는 자리. 디스플레이텍도 똑같은 모습이죠. 똑같은 차트의 모습인데 역시 저항대 부딪힌 모습입니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 대응으로 이제 안내 드릴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는 매도 시그널을 떴어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주가가 이제 저항대 부딪히고 밀렸을 때 다시금 이 저항대를 넘어가게 하는 또 다른 재료가 나와야 되잖아요. 또 전기차 충전으로 또 엮을까요?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그런 시설을 구축했을까요? 디스플레이텍의 본 사업은 이게 아닙니다. 아몰레드죠,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와 관련된 아몰레드인데 주로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아몰레드 산업의 성장이 이제 축소가 됐죠. 입지가 축소됐는데 중저가 휴대폰 시장이 꾸준한 성장으로 삼성전자의 안정적인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디스플레이 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매출액은 또 고만고만합니다. 매출액은 400억대, 영업이익도 그렇게 높진 않고 한 40억대.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은 좀 긍정적이죠. 그런데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1690억, 좀 높은 편입니다. 이 재무구조에 비해서 매출액이 올해는 좀 괜찮았네요. 올해는 좀 1000억이 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부족하다. 그러면 결국은 이 회사의 주가를 견인하는 것은 보너민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는 것이죠.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소식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이렇게 상승이 나왔을 때 이런 저항대에서는 일반적으로 매도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가격대, 오늘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만 이 가격대는 이제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소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과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했는데 중국에서 내놓는 소식은 이겁니다. 충전 대신 배터리 교체. 중국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전기차에 배터리를 교체해서 쓰는 방식. 중국에서는 매번 전기를 충전해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미리 충전해둔 배터리로 교체하는 방식의 전기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전기차 충전 서비스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중국에서 이렇게 전기차 배터리를 교체하는 식으로 가서 이게 대세가 돼버리게 되면 결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가 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과연 앞으로 이제 정책 방향이 어떻게 가는지가 중요한데 앞으로 디스플레이텍이나 아모센스의 그런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전기차 충전에 대한 규격이 정확하게 정해지고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매출이 발생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전기차 충전 서비스와 관련된 것은 주가 부양이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은 저항대 부딪혀서 저는 매도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눌렀을 때 과연 N자인 패턴이 나올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명확한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 중국에서 나온 이 방식, 충전 대신 배터리 교체 방식이
하나의 대세 흐름으로 가버린다. 그러면 이쪽으로 간다는 거죠. 배터리 교체 방식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 배터리 시장으로 가지 충전소 쪽으로 가지 않는다. 이런 거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배터리를 또 렌탈 방식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초기 구입 비용을 대폭 낮출 수 있다는 이제 장점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의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 충전소 방식으로 가는 아머센스나 디스플레이텍에는 악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매도 대응을 해야 될 자리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전기차 충전과 관련된 또 새로운 재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해서 대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단계에서는 매도로 안내를 드립니다. 매도로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의 재료에 대해서는 좀 귀를 세우고 잘 상황을 봐야 됩니다. 근데 주봉상에서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다라는 거. 월봉상에서는 역시 월봉이 저항대를 다 와버렸어요. 월봉이 저항대로 와버렸어요. 이렇게 월봉 저항대를 부딪히게 되면 주가는 또 눌림목이 크게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디스플레이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지만 그러나 이전에 보여줬던 거래 크게 늘어났던 거래만큼은 아니다. 거래량이 좀 부진하다는 거 이것도 감안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도 안내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놓치셨다? 매도 대응을 못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다음 대응이 궁금하시다. 대응법을 좀 알려주세요. 오늘 고점에서 저는 매도 안내를 드렸는데 이걸 매도 못하고 계속 들고 계시면서 전고점 1850원 여기를 또 다시 넘어가지 않을까 또 희망을 갖는 분도 계실 텐데 주가가 이제 오늘 잘 가면 좋지만 윗골이 크게 달고 밀렸을 때 또 추가 하락할 수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대응이 궁금하신 분들은 디스플레이텍 너무 길죠. 그냥 디스텍 대응 이렇게 문자 주십시오. 디스텍 대응 문자 주시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다시 전고점을 돌파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 저는 보는 거예요. 월봉상에서는 너무 강력한 저항권에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또 크게 밀린 다음에 숨고르기를 할 수 있습니다. 숨고르기 기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걸 감안해서 미리미리 대응법을 챙기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디스텍 대응 이렇게 문자 주시면 대응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